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네. 2주 만에 보는 것 같죠? 자, 오늘 25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고려 불교 사상과 신앙. 보겠습니다. 우리 실제 시험에는 신라 불교나 고려 불교가 한 문항 정도가 출제될 것이다. 이미 우리 신라 불교님이 했고요. 기초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야 할 게 뭐죠? 고려 불교를 이제 공부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케이? 고려 불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봐주시죠. 숭불정책과 불교의 융성. 태조가 있습니다. 불교 충상을 당부, 개경의 여러 사원을 걸려봐야했다. 그죠? 후녀 10조 정도 알아야 되겠죠? 네, 태조 왕건이 후녀 10조를 통해서 불교를 융성하게 해달라 유언을 남겼죠. 강조원 가겠습니다. 승가제도를 시행, 승려들에게도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직을 하사했다. 그죠?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승려들에게도 관직을 줬다는 거죠. 승가시험을 통해서 관직을 줬다. 자, 그렇다면 이건 고려 얘기고요. 조선시대에 승가제도가 있었을까요? 물어보겠죠, 출제자들이. 승가시험 유무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있었다. 네. 일시적 시행이 있었다. 조선 명종 시기에 일시적으로 시험이 한 번 있었다. 그때 합격하신 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서산대사와 사명당,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하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승병장을 하려고 했던 인물들. 구체적으로 무슨 하려고 그랬습니까? 네. 우리가 평양을 뺏겼거든요, 일본 애들한테요. 평양 탈환에 공을 세웠던 인물들이에요. 네, 공을 세웠던 인물들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여기는 정상적인 시험을 통해서 승려들에게 관직을 하사했던 것들.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왕사 제도와 국사 제도를 시행했다. 왕사와 국사 제도. 왕사, 국사. 승려 아주 똑똑하신 분들을 왕의 스승, 사자가 스승 사자야. 그 다음에 국가의 스승으로 삼게 되었다. 요즘 말은 뭐 될까요? 자문기구라 보면 되겠죠. 왕이 어떤 정책을 실천할 때 마지막으로 한번 자문을 구하는 것. 또 국가의 어떤 정책을 실천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겠다. 왕사와 국사제도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탐문과 해거이다. 현종. 우리 광종 못지않게 불교사의 현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연등의 팔간에 부활되었다. 네, 현종 때. 우리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거 아니에요. 네, 연등회와 팔간회가 부활됐대요. 부활됐다는 얘기는 언제? 폐지가 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앞에 성종 때죠. 성종은 유학적 군주다 보니 연등의 팔간을 불경사를 폐지했지만 다시 현종 때 연등의 팔간을 다시 부활하더라. 앞에 것도 살짝 잡아주면 좋겠지. 그 다음에 현하사를 건립했다. 현종 때 떼놓을 수 없는 게 현하사죠. 개경에 되게 엄청난 큰 규모, 보통 기록에 하면 6천에서 한 7천 칸 정도의 건물을 갖다가 만들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승려들도 몇천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현하사를 건립했다. 외우기 좋죠? 현종 때 히읗.
우리 한글 자음 현화사의 히읗 절대 잊어먹지 않겠죠? 히읗 히읗 종파가 뭘까요? 하음종일까요? 법상장이 또 이거 물어본다. 복습했어요? 복습하시면 대답하셔야 되겠죠? 법상정입니다. 항상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지? 하음종 뭐야? 얘들 왕실 불교잖아. 얘들 뭐예요? 귀족 불교잖아. 항상 노리는 게 뭐야? 하음종 애들이 법상종을 먹어버리려고 한다고. 법상종 애들이 놔두세요. 그냥 우리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자, 이거 뭐야? 이 상자 기억하라고 그랬지? 이 상자 한자로. 우리 한자 뜻으로 오늘은 서로 상자예요. 서로 상부상조할 때 그 상자예요. 서로 상자, 서로 돕고 돕자는 얘기는. 근데 여기서 뜻은 뭐라고 그랬죠? 아니, 한 2주 만에 봤더니 한 사람이 대답하네요. 다 까먹었나 봐. 2주 만에 봤더니. 차이. A와 B는 다르다고. 우리는 하음정어 달라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이게 법상정이라고. 이게 기초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불교가 되게 쉽게 다가올 수 있다고. 이 자체가 뜻을 이해 못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교 문제가. 문종가입니다. 승려에게 별사전을 지급하고 흥황사를 건립했다. 문종하면 또 흥황사죠. 수도인 다 개경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현화수도 개경, 흥황사도 마찬가지예요. 흥황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문종도 흥황사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문종의 아들 문종의 아들 유명한 아들이 하나 있죠. 그죠? 누구예요? 응? 네, 의천입니다. 네. 의천이 승려가 되죠. 승려가 되는 보통 이제 출가한다고 하죠. 집을 나왔다는 얘기죠. 네. 석세의 집을 나와서 절에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출가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의천이 출가를 계기로 흥황사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해서 왕자를 승려로 만드는 거잖아요. 요즘 21세기 생각과 고려시대 생각과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승려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출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자가 굳이 출세할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왕 되는데 물론 맞긴 한데 왕자들이 되게 많아. 다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 정도 선택해서 머리 깎아서 승려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의천입니다. 아버지가 문종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흥황사를 건립해서 그리고 여기에 주지스님을 만들어요. 출가한 나이가 11살, 주지가 된 나이가 13세. 어때요? 초등학생, 사리분별 아직 못하는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11살, 13살이면. 13살에 주스님이 됐다는 얘기죠. 주지스님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죠? 승통의 자리를 올라요. 승려 중에 넘버원의 자리를 올랐다는 뜻이죠. 오늘날 치면 조계종 총무원장급이에요. 오늘날의 조계종 총무원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죠. 왜? 전국의 승려들이 주지스님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아니, 임명권자보다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 최고 높은 대통령의 가장 큰 무서운 거 뭐예요? 임명권자예요. 임명직 공무원들 다 임명할 수 있어. 장차관들 다 임명할 수 있다고. 무섭잖아요. 무섭죠. 임명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뭘 또 가지고 있어요? 회계, 재정에 대한 부분을 손에 쥐고 있어요. 엄청나거든요. 권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승통의 자리를 오르게 되었다. 오늘날 조계종 총무원장 그 똑같이 가지고 있어. 임명권 가지고 있고 재정을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어.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 어떨 것 같아? 치열할 것 같아? 그냥 밀어주기 할 것 같아? 치열합니다. 그 자리가 엄청난 자리이기 때문에. 일종의 승려로서 최고의 명예를 가져가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도 승려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복습이에요. 복습 개념을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고려 승려 하나씩 가겠습니다. 해거 갑니다. 태조의 부름을 거절하고 정종 때 왕사, 강종 때 국사를 역임하고 법 안정을 전파했대요. 네.
해거는 법안종 잡으셔야 됩니다. 법안종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항상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죠? 교정과 선정인 거 다 아시죠? 그죠? 복습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현재. 2주 만에 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교정 볼까요? 불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불경을 공부하고 터득하는 과정을 우리 교정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불경이 아니죠. 뭐죠? 순간 터득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방법이에요. 즉 깨우친 자가 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려가 건국되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선종이에요. 고려 건국에 되게 많은 큰 공헌을 남겼던 게 선종이었던 거거든요. 신라 육두품하고 선종들, 그 다음 지방의 호족들이 전부 다 고려 왕건을 도왔단 말이에요. 풍수지도 마찬가지. 근데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왕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왜? 선종은 산속의 산중불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산에 들어가서 승려 역할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실에서 뭘 요구할까요? 우리 왕실이 되게 잘 나갑니다. 되게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좀 신고 싶은 거야. 이게 교정이 잘한단 말이야. 건국 이후에는 교정들이 득세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 대표적인 종파가 뭐죠? 하엄종인 거예요. 하엄종 애들이 봤을 때 이거 뭘까? 일절 얘들이 선종 애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순간 터득한 방법을 택했으니까.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얘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체감자 읽지 않고 터득하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 교정의 생각이에요. 선정 입장도 되게 코너로 밀리는 거예요. 선정 입장에서. 교정들이 막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선정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지. 아니 우리가 그래도 고려 건국에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우리에게 잘한다 말을 못하더라도 요즘 말로 디스는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지? 약간 열을 좀 받지 억울하기도 하고 선정 입장에서. 그래서 야 그럼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마침 중국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명한 불경을 보는 선종이 등장했어요. 선종들도 불경을 보자는 거야. 그 종파가 법안종이에요. 이 안자가 볼 안자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가끔 눈이 아파서 안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봐봐요. 눈 아프면 어떻게? 안과 가잖아. 코나 뭐 이비인후과 가는 거고, 그죠? 볼 안자예요. 불경을 보는 종파. 그게 뭐예요? 법안종이에요. 이게 해거가 처음으로 가져왔다고요. 법안종을. 이해 가셨어요? 뒤에 나오는 건 전부 다 교정이 나올 거거든. 유일하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선종인 거예요. 그래서 해거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핍박받던 선종 애들이 해냈어요. 누가? 해거가. 해냈다는 말은 약간 음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음차에서도 우리가 가져다 쓰자는 거야. 해거가 뭐예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선종을 가져와서 교정과 맞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거입니다. 법 안종입니다. 불경을 보는 선종이 들어왔습니다. 탐문 갑니다. 교정 중심의 선종 통합 노력 왕사입니다. 네, 왕사 역할을 하게 됐다. 탐문 보죠. 이제 광종 때 인물인데요. 네. 원래 강종의 아버지는 누구죠? 태조 왕건이잖아요. 태조 왕건이 아버지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잖아요. 태조 왕건이 아들을 하나 더 낳고 싶어 해요.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더 낳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탐문 있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스님, 제가
왕자가 있는데 하나 더 낳고 싶습니다. 그 기도발에서 태어난 애가 강종이에요. 오케이? 훗날 강종이 된다고요. 그래서 탐문이 왕사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균여갑니다. 지금 늦게 오신 분은 상권의 259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상권의 259페이지. 균여도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잘 나옵니다. 대표님, 지금 다 알아둘 게 뭐죠? 다 고려 전기에, 그죠? 네, 고려 전기 승려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 고려 전기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고려 후기 승려도 있겠지. 그죠? 가장 기본적인 먼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전기 승려와 후기 승려들이 있다고. 후기 승려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진울 이후부터 가면 되겠죠. 중기 이후부터. 네. 자, 균여부 하나씩 가겠습니다. 기업사 주지스님을 역할했고요. 고려 건국 당시에 해인사 승려들이 견훤을 지지하는 관해의 남학파와 관해 스님입니다. 관해 스님을 남학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후백제 건국자였던 견훤을 지지하는데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실황의 북학파는 통합을 위해 인유와 함께 대차례 승려를 찾아가 설득하였고 민간을 방문하여 설교하여 종파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자, 희랑입니다. 희랑 스님이죠. 이 사람은 북학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왕건을 지지한 세력이에요. 즉 우리 후삼국시 얘기합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기 전에 후삼국 시기에 관해 스님과 희랑 스님이 있었답니다. 어디에? 해인사에. 해인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우리 경상남도 합천 지역이거든, 여기가. 경상남 합천 지역의 승려들, 해인사가 합천 지역의 주민들을 갖다가 통솔 또는 지휘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우리 일반 호족들이 그 지역을 갖다가 터세를 이용해서 통솔하고 지배하는 것과 같이 해인사의 대표적인 절이 그 지역 주민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때 해인사 스님들이 두 개의 파로 나눠지더라. 관어 스님, 그 다음에 희랑 스님. 일명 관해 스님을 남학파라 불렀고 희랑 스님을 북학파라 불렀더라. 관해 스님은 후백제 건국자였던 견훤을 지지하고 북학파의 스님이었던 희랑을 중심으로 왕건을, 고려 건국자인 왕건을 지지하더라. 이렇게 한 사찰 안에서 두 개의 파가 나뉘어서 정치적 색깔을 띠게 되더라. 이걸 누가? 균여가 내려가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 좀 조정이 가능하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남학파들도 왕건을 지지하게끔 유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가면 됩니다. 더 이상 깊이 안 가도 되고요. 이 정도까지. 합전 해인사에는 남학파와 북학파, 그죠? 관해 스님하고 희랑파 두 가지로 희랑과 같은 북학파들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이게 7급하고 법원직 같은데 기출이에요. 좀 어려운 시험 문제의 기출들이에요. 그럼 이게 9급에 혹시 내려온다 쳐봐봐요. 이걸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갔는데 갑자기 9급에 딱, 여러분이 보는 9급에 딱 덜렁 나왔어. 어떻게 할 거야? 내 책에 나오긴 나오는데 안 봤어, 내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이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출제자가 판단해서 출제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균여도 잘 나오는 게 그 밑에 거 봐보세요. 밑에 거 봐보세요. 보현 10원가 봐보세요. 요거 별표 하나 이미 해져 있죠. 보현 10원가란 11수의
향가로 지은 노래로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부르게 함으로써 대중이 부처에 친근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균요하면 보현 10원가도 잡으셔야 됩니다. 아주 쉽게 부르게끔, 향가처럼 쉽게 부르게끔 만들었다. 일종의 대중화의 목적을 띠고 있더라. 그래서 균요 쭉 사료 던져주고 거의 대부분 보현 10원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관 갑니다. 우리나라의 천태학을 중국에 전하 고승님의 천태 사교위를 저술하 했다. 재관. 천태 사교위를 저술했다. 책을 저술했다. 그런데 중국으로 건너가 활약을 하게 되었다. 마찬가지, 의통도 마찬가지. 두 사람의 공통점은 천태종인데요. 천태종 승려들인데 이 사람들도 중국의 오울이라고 하는 나라에 건너가서 활약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래 아주 유명한 승려 제간의통이 중국의 오울에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즉 고려라는 나라의 천태종의 맥은 끊기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승려 두 분이 중국에 건너갔으니까 끊기는 거야. 여기 가셨나요? 자, 근데 천태종이 뭔지 모르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지? 천태종은 이거야. 기본적으로 천태종은 봐봐. 천태종이란, 봐봐. 교정에다가 선정을 더하는 걸 갖다가 얘기해요. 그래서 한울 아래 큰 것 하나와 하나가 뭉쳤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요. 한울천, 클태. 한울 아래 큰 두 가지 종파가 교정과 천정이 되고 두 개를 묶었다는 뜻이에요. 자, 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간과 의통이 중국에 건너가게 되면서 천태종의 맥은 끊기게 되었다. 이해 갔나요? 그런데 이 이후에 중기에 천태종을 공부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승려가 하나 나타났다고요. 그 스님이 누굴까요? 문종의 아들? 문종의 아들 누구예요? 대학국사 의천이에요. 봐요. 문종은 중대 출발점이야. 고려 전기, 중기, 후기로 세 개로 구분한다면 문종은 중대 출발점이란 말이야. 그 문종의 아들 의천이 승려가 돼서 아까 11살에 출가해서 13살에 가장 짱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되게 공부를 잘한 아이예요. 13살에 벌써 승통의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30살이 넘어가면서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야. 11살에 출가해서 30살에 한 20년 가까이 승복 있고 승려 생활을 한 거야. 근데 고민거리가 뭘까요? 나는 더 배우고 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 당시에 가장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송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건너가서 유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들이잖아요. 또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곱게 자란 도련님 스타일인데 쉽게 얘기해서 저 멀리 알지도 못한 송나라에 가서 유학을 한다?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왕 입장에서는 걱정이잖아. 마찬가지 아닐까? 여러분이 전화 호롤단신 어디 미국에 유학 가겠대. 아빠가 고민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가긴 가야 되겠고 보내긴 보내야겠다. 여러모로 걱정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 쏠고 날 쏘고 말도 잘 섭틴데 외국에 유학 보내서 얘가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적응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무슨 피해는 입지 않을까? 되게 고민거리가 아니겠어요? 부모 입장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해요. 어디에 유학 가는 것을? 송나라 유학 가는 걸 되게 반대한다고. 송의 유학을 반대해요. 반대한 이유는 그런 아버지의 기본적인 사랑, 정 이게 있지만 더 큰 게 있어요. 이 당시 국제 정세가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인데 송나라와 거란이 관계가 껄끄러워요. 서로 간에.
근데 우리나라는 두 군데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근데 송나라에다 유학을 보낸다면 누가 눈칫밥을 줄까? 그런 애들이 야 니네 뭐니? 니네 왕자를 갖다 송에 유학을 보낸다고? 야 우리나라도 불교 있어요. 우리나라 오지 않고 니네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들의 유학을 말렸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마음 먹었던 것을 갖다가 그대로 묵히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김포 있죠? 김포에서 밀항선을 타요. 송나라 상선을 타요. 밀항선이라 보통 얘기하죠. 상선을 타고 아버지 모르게 가지 않고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형 숙종이 왕위를 차지하자 숙종이 형의 편지 하나 글 딱 남겨놓고 딱 가버렸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때 가지 못하고 언제 갔다고요? 밀항선을 타고 자기 친형이 왕이 된 바로 위에 세 번째 형이었던 숙종이 왕이 되자 형 나 갔다 올게요 딱 가버렸어. 이해 가셨죠? 그래서 거기 가서 뭘 공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다시 했잖아. 과정 뭐가 맥이 끊겼다고 그랬어? 천태종이 맥이 끊겼다고 그랬잖아. 그럼 가서 뭘 공부할까? 유학 가가지고 당연히 천태종을 공부하겠지. 알겠어? 그럼 유학 갔다 왔겠지. 유학 후에 봐봐. 유학 후에 자기 형 숙종하고 자기 어머니는 살아계시다. 모후라거든. 모후는 살아계신다고. 이 사람들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아들을 위해서 유명한 절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 절 이름이 뭘까요? 국청사예요. 오! 여기도 국청사거든요. 본인이 송나라에 유학 가서 공부했던 그 절도 국청사. 그 다음에 개경에다가 와서 만들어진 절도 국청사. 이름이 같아요. 이해 가셨나요? 국청사입니다. 충분히 이해 갈 수 있겠죠? 유학 전에는 절이 이름이 뭐였죠? 공부한 데가? 흥왕사. 유학 후는 국청사. 구분하시라고. 흥왕사, 국청사. 절 이름을 살짝 바꿔서 말장난 쳐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유학 전에 흥왕사, 유학 이후에 국청사. 유학 가서도 국청사.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60페이지. 불교 통합운동과 천태종. 천태종 나와 있죠. 하음종가. 즉 교종 중에서 가장 큰 하음종가 선종의 융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2번 했던 거고요. 그대로 3번으로 갑니다. 했던 거 반복됩니다. 의천의 교단 통합운동 가겠습니다. 문종의 넷째 아들로 11살에 출가, 13살에 승통의 자리에 앉았다. 승통 밑줄 그으면 되겠죠. 그리고 흥왕사의 주지가 되었대요. 그리고 13살에 흥왕사 주지가 됐고 국청사의 주지가 됐대요. 자, 국청사 밑에 적을 게 뭐야? 유학 전이야 후야? 그렇지, 유학 후라고 적어야 되겠지. 예. 그리고 송나라에 공부했던 유학했던 그 절 이름도 뭐라고? 국청사예요. 원효의 하쟁사상을 토대로 불교 사상을 통합하라 했다. 자, 원효의 하쟁사상을 밑을 살짝 그어볼까요? 네, 원효의 하쟁사상을 좀 가볼까요? 좀 지우겠습니다. 양이 많아졌어요. 자, 의천이 되게 이제 공부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 인물이니까 고려 전기의 승려들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걸 하나도 누구도 안 한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서 앞에 고려선 없으니까 신라를 한번 가보자. 신라 가면 당연히 누굴 봐야 돼? 원효를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려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원효가 이미 해버린 거야. 원효가 이미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되게 그 의천 같은 경우 되게 공부를 잘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되게 프라이드가 좀 강했던 것 같아. 누가 웬만큼 했던 것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근데 공부 쭉 하다 보니까 원효 대사는
딱 내 스타일인 거야. 내가 하려고 한 걸 이미 벌써 신라 시대 이미 해버린 거야. 신라 중대 이미 해버린 거야. 그래서 원효의 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해, 의천이. 이해갔죠? 원효의 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한다고. 그럼 뭘 해야 될까? 야, 내가 원효 공부했더니 엄청난 거야, 이 사람을 갖다가. 그래서 이 사람의 하쟁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하정 또는 하쟁 국사로 추존을 요구해. 누구한테? 자기 고려 왕에게, 숙종에게 요구한다고. 자, 국사는 아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국가의 스승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어드바이스, 자문 역할을 해준 사람을 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효대사를 갖다가 하정국사 또는 화쟁국사로 추존했대. 왜? 원효의 사상이 뭐죠? 화쟁 사상이니까. 그래서 추존이란 얘기예요. 왜? 이미 원효대사는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라 돌아가신 인물이기 때문에 추존이에요. 일종의 명예직이죠. 네,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하쟁국사로 추존한 인물은 의천이고, 그 다음에 하쟁국사로 임명됐던 것도 마찬가지 고려시대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한다. 신라 얘기할 때 신라 시대의 원효대사는 신라 왕실에 의해서 화쟁국사로 추존되었다. 이렇게 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원효대사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신라에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왜? 파기승이니까. 내가 법복을 벗어버렸잖아. 기후를 깨버렸잖아. 파기승이니까. 우리 신라 승려 공부할 때 되게 칠해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고려시대 의천에 와서 의천 시대부터 와서 원효대사가 추앙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지만 고려 왕실에서 화쟁국사로 추존했다. 됐죠? 그냥 교관겸수, 교화선 통합의 사상적 통합운동, 교와 관을 합쳐야 된다. 교는 교리와 형식을 얘기하고 불교 교리를 얘기하는 거고, 관은 참선과 수양, 즉 교정과 선정의 통합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교관겸수라 버리고 의천이 되게 강조하죠. 왜? 이 자체가 뭐예요? 천태종이니까. 그리고 회등 천태종 창시합니다. 숙종의 후원으로, 숙종과 자기 어머니의 후원으로 국정사를 창건하고, 유학 전혀 유학 후예요. 유학 후입니다. 교단 재편으로 교선 통합의 사상적 과제를 해결 시도하였으며, 송의 유학 후 정원스님과 교류. 정원스님 자기 스승이에요. 송나라의 국정사 큰 스님이세요. 천태산 국정사에서 수련하고 돌아와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자, 거기에 흥왕사 잡아야 됩니다. 자기가 유학 전에 갔던 절이 흥왕사죠. 아버지가 지어진 절이죠.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여기 자르라고 그랬지? 도감은 뭐야? 임시관청이라고 그랬지? 임시관청이다. 교장은 불교의 그 목록들을 교장이라 불러. 불교 경전을 만들기 위해 임시관청을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교장을 간행, 그 목록인 심편제장 교정 총록을 편찬하였대요. 심편제종 교장 총록을 편찬했대요. 새롭게 편집했다. 모든 종파의 교장은. 이게 빈출이에요. 되게 잘 나와요. 빈출이에요.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봐봐. 자, 의천이 봐봐. 아까 송해 유학 갔다고 그랬잖아. 송해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뭐도 가져야 넣을 때 불경책들을 가져와야 된다고. 송나라의 불경책 가져와야 돼. 그 다음에 어디도 가져와야 돼? 거란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불교가 있으니까 이거 가져와야 돼. 그 다음에 왜 봐봐. 왜? 애도 불경이 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경책이 수입돼서 가져왔어. 그 다음에 고려에도 불경책이 꽤 많이 와 있지. 이걸 다 모았다고. 여러 개 나라의 불경을 다 모아서 봐봐. 새롭게 편찬했다. 즉 모든 종파의 교장을 다 총록을 가져와서 새롭게 불경책을 새롭게 만들게 됐다. 이걸 심편제종 교장 총록이라 불러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학자들이 약간 좀 무식한 면을 보이게 되는데 이걸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속장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속장경을 칭하게 됐어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즉 일본식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 불러. 이제 가셨나요? 이해 못한 사람 손 들어 빨리. 아니, 불교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선생님만 잘하고 여러분 모르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잖아. 모르면 손 들어서 물어보고 손 들어서 질문했죠. 그러면 쉬는 시간에 물어봐야 돼. 오케이? 선생님 강의실 옆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물어봐야 돼. 됐죠?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만들겠다. 그럼 시험에 잘 나온 게 뭘까? 이건 이 정도 다 알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말장난에 송, 요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는 게 있어.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뭐지? 금나라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런데 금나라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에 불경책이 웬 말이야. 들어갈 수 없잖아. 꼭 기억할게. 금나라, 즉 여진들은 아직 건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착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되게 함정 많이 파는 거야. 여기. 오케이? 불교는 되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딱 한 문제야. 신라과 고려가 딱 탈탈 털하고 한 문제야. 한 문제 맞히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 같이들이. 왜? 한 문제는 곧 여러분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뭐 영어 100점 맞은 사람 많지 않아. 아주 특이한 케이스 아니고 영어 100점 맞기 쉽지 않단 말이야. 영어 가장 어렵잖아요, 여러분. 영어 90점 맞은다면 어떻게 한국사 100점 맞아줘야 어떻게 남들보다 차별성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를 잘하세요가 아니라 100점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국사 잘하면 되게 재미로 할 수도 있어. 잘할 수 있어. 그지? 내가 일반 상식적으로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그냥 공부할 수 있어. 내 전공은 뭐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인데 역사는 그냥 상식으로 알기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는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야. 여기는 전쟁터야. 여기는 전쟁터잖아. 남들보다 내가 한 문제 더 맞으면 내가 합격할 수 있고 한 문제 덜 맞으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하는 한국사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너는 죽었어 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한국사 너는 나한테 죽었어 생각하라고. 내가 다 씨를 말릴 거야. 다 맞아버릴 거야. 그잖아.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당연히 어렵지. 국어도 어려워. 내가 봤더니 난 국어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국어책을 봤더니. 선생님 시절에 국어책이 아니었어. 지금 국어책은 선생님이 아는 국어책이 아니었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국어 선생님 만날 때만 야 이건 책이 아니야 이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책은 나 생전 처음 봤어. 영어가 더 어려워. 그래. 영어를 처음 보면 최소한 한 7, 80점 맞을 것 같은데 국어는 가락 나올 것 같아. 선생님 지금 실력으로 보면. 네. 그랬더니 국어 선생님 역사책을 보더니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건 역사책이 아니야. 뭐야 이건? 내가 아는 역사책이 아니래.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하고 그만뒀으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 달달달 애우는 식의 공부가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복적인 수업을 계속 들으시고 최소한도 제가 한 이해독은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독은 약간 아웃라인 정도 잡혀요. 한국사가. 큰 틀만 일단 잡혀. 여기 큰 아파트야. 근데 거기 이게 101동인지 102동인지 안에 101호인지 202호인지 303호인지 몰라. 그 안에 내용을 구성물을 잘 모른단 말이야. 한 바퀴 돌 때는. 두 바퀴 돌 때부터 되게 막 보여 이제. 선생님이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때 강조했구나.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되게 재미가 붙어지면 점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바퀴 돌자마자 내가 점수가 95점, 100점 나왔어요. 거의 힘들어요, 그건. 요즘 시험 트렌드가 어렵게 나와서. 근데 천만다행 최근 2년 동안 문제의 난이도가 확 낮아졌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내년에도 낮아질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질 거 생각은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살짝만 높아도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만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달달달달.
다시 갑니다. 수업 가보겠습니다. 천태사교의 신편제정교장 총록이었죠. 그 신편교장 총록에 하나 할 게 있어요. 고려 초에 가장 유명한 성녀가 즉에서 광종의 똘마니가 균여 스님이잖아요, 그죠? 광종의 똘마니가 균여 스님인데 균여 스님을 되게 비판합니다. 간념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고려의 불경도 있는데 신편제장 교장 총록에는 균여 얘기를 일절 적지 않아요. 이해가셨어요? 왜? 균여를 뭐라고 비판했다고? 관념화되어 있다고. 아니, 불교는 뭐죠? 실천하는 게 불교 아닌가요? 내가 배웠으면 실천하는 거잖아. 근데 관념화됐다는 얘기 뭐죠? 머리로만 공부하는 학문이 됐다는 거야. 균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비판한다고. 꼭 적어놔야 돼요. 누가 비판했다고요? 유천이 어디에서? 신편제장 교장 총록에는 균여가 일절 나오지 않는다. 가장 고려 유명한 전기 유명한 성녀가 아예 일절 안 나온다. 그리고 비판은 나와서 뭐라고? 간념화되었다. 불경책을 머리에만 넣어가지고 다니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날에 뭐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간에. 그죠? 듣고 배우고 읽고 실천해야 그게 온당한 종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거 비판했다는 겁니다. 주의 가보겠습니다. 천태사교의 천태종의 교리로서 강종 때 재관이 편찬하였다. 그 천태사교의 봐볼게요. 이번 2023년도 기리직 신문제인데요. 이게 가장 큰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기리직은 올해로 한국사가 빠져요. 한능공으로 대체됩니다. 근데 마지막 시험인데 엄청나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우리 일반 행정 9급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우측에서 근무하신 특수한 직종을 따로 모집하는 시험이 이제 계리직이라는 시험인데요. 이게 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천태사교의는 천태적인 기회로서 강종 때 재관이 편찬했다고 그랬잖아요. 재관이 편찬했는데 이때 의천이 천태사교의를 갖다가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강의를 했어요. 일종의 강의 교재로 썼다는 얘기야. 이건 불교사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같은 사람들 풀어보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에게 이걸 풀어보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문제는 최고 난이도를 갖다가 출제해버린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천태사교의에. 네. 그리고 강의했던 의천이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만든 게 천태사교의 주예요. 줄은 주석을 달았다. 남들이 이해하기 좋게 해설을 달았다. 우리 가끔 영어책 보면 밑에 주석 달아놓은 거 있죠. 해설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달았다. 천태사교의 주해서로 고려 의천이 편찬하였다. 천태사교의를 강의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을 주석을 달았다. 천태사교의 주는 뭐다? 우리말로 해석을 달았다. 해설을 달았다. 다 잡아야 되겠죠. 천태사교의라는 책이 있었고 이 책을 의천이 강의했고 강의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쉽게 어려운 부분을 해설을 달았다. 천태사교의 주. 이걸 물어봤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 근데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적어놓잖아요. 이걸 달달달 애우는데 급급하지. 저 내용이 뭔지 몰라, 여러분들이. 그럼 그게 내게 아니지. 왜?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지. 왜? 암기란 게 1년 내내 유지할 수 없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제 머리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어떻게 다 기억해.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천태종의 사상은 읽어볼까요? 교관겸수. 교학과 선을 함께 수행하되 교학의 수련을 중심으로 선을 포용한다. 교 중심의 선을 포용한다. 지관, 잡념을 중지하고 지혜로서 사물을 간주하는 수행법이다. 잡념을 중지하고 지혜로서 사물을 간주하는 수행법이다. 지관, 사물의 간접이 들고 있어. 사물의 간접.
여러분하고 제가 한번 말장난 한번 해볼게요. 직관에 대해서.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뭐예요, 이거? 응? 물. 뭐예요? 물. 이거 뭐예요? 물병이래요. 하나 더 나와서. 뭐예요? 물병이래요. 뭐예요? 물병이래요. 자, 이걸 누가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르쳐 줬어요? 아니, 그렇게 똑똑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거 물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인데, 물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에? 내가 물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당신한테. 누가요? 부모님이? 그럼 그 부모님 누가 이걸 물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부모님,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거 누가 물병을 가르쳐 줬어요? 엄마는 누가 이거 물병을 가르쳐 줬어요? 외할머니 누가 가르쳐 줬어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봐봐. 이거 봐보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누군가의 지식 전달을 통해서 그 사물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지간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사물을 인식할 때 선입관을 갖지 말란 얘기야. 있는 그대로 보란 얘기야. 자, 봐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우리 가끔 역 주변 가다 보면 약간 되게 허름한 복장을 하고 이렇게 누워있거나 앉아가지고 모자 하나 딸랑 벗어가지고 통전 받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죠? 가끔 있잖아. 전국 어디가 다 있어, 이것은.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가끔 여기 주안역에도 보면은, 아직 술 한잔 먹는 것 같아요. 옷은 상의를 그냥 거의 반 벗은 상태에 돼 있고, 모자 하나 벗고 이렇게 누워있어. 지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돈을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놔주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선의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생각돼요? 첫 인상을 딱 보는 순간 뭐죠? 머릿속에 뺑 도는 게? 두 글자 생각나죠? 두 글자. 땡땡이다. 마음이 통하신 분들은 호수미에 들어서 이렇게 주신 분 계시고, 그냥 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허름한 옷이 아닌 양복을, 슈트를 입고 아주 정장 차린 멋진 남자가 거기서 딱 그거 하고 있어 봐요. 어떤 느낌이 들죠? 다르죠?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내가 선입관을 갖지 말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즉 사람의 예관을 보고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지 말란 얘기. 그게 뭐예요? 지관이에요. 잡념을 중지하고 지혜로서 사물을 간주하라고 보라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 형색을 보고 내가 그 사물과 사람을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 여러분 제 얼굴 다 알잖아. 선생님 저 알잖아. 선생님 옷을 다 한 보고 바꿔 입어가지고 그 복장을 하고 주한역 앞에서 모자 하나 딱 놓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오시다가 선생님 뭐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 이거 교통비가 없어서 돈 좀 벌어야 되겠어. 밥값도 없고. 그걸 왜 그러세요? 저한테 좀 달라고 하시지. 있는데 돈 10,000원짜리인데 하나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란 얘기야. 오케이? 이걸 지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물을 형태를 보고 먼저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과 사물의 실체를 내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친구 사귈 때가 같아. 우리가 처음 친구 사귈 때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 상황을 보고 내가 이 사람 친구로 사귀어야 할지 약간 배척해야 할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결사운동 갑니다. 진울 가보겠습니다. 진울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신정권 시기입니다. 자, 살짝 지울게요. 무신정권 가고 있습니다. 결사운동과 조계종. 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신직권기, 세소가 된 불교계에 자기반성과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수선사 중심의 결사운동, 조계종을 개창하고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과의 조화 추구와 정해상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 무신직권기 봐볼까요? 부패한 승려들을 무신 정권 애들이 제거하게 돼요. 특히 교종 승려들이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되죠. 그래서 교종 승려들이 어떻게 해요? 난을 일으키죠. 그것도 뭐라고 하죠? 교종 승려의 난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교종 승려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승려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주로 왕실에서 활동했던 왕실 불교들이거든요. 즉 하엄종 승려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왕실의 기생에서 먹고 사는 승려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을, 백성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해바라기처럼 한 군데만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종 승려들이 얘들 갖다 제거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반발로 교종 승려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난을 일으키자 다 죽여버린다고. 다 칼로 다 쓸어버린다고. 이해 가셨나요? 이건 뭐죠? 교종 승려의 난은 반무신난 중에 하나예요. 나는 무신 싫어요. 난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난 무신들이 직권을 잡는 건 싫어요. 이렇게. 반무신난 중에 하나가 교종 승려의 난이에요. 자, 그래서 선종계의 가장 대표 승려 진울이 무신직권기에 짱하고 등장한다고. 자, 봐. 교종 승려들은 뭐야? 왕실과 손을 잡았던 얘들인 반면에 선종은 뭘까요? 산중불교예요. 산에 있는 절에서 수행하는 승려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오롯이 그냥 승려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신정권에 봤을 때 선종 승려들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지. 왜? 우리에게 가타부터 좋다 싫다 얘기하지 않으니까. 승려 본연의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울이 드디어 무신정권 시기에 뭘 할까요? 결사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사라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요. 맞죠? 아니,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을 가질 게 뭐예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언론은 우리가 현 정권, 이정자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 어느 정권이든 간에, 어느 시대를 마찬. 그죠? 언론에서. 출판. 누구나 마음만 있고 돈만 있다면 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 언론, 출판. 이제 결사죠. 결사란 말.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쳤다는 뜻이에요. 결사하게 되면 주로 뭐 할까, 이제? 강화문에 가서 뛰두르고 이러는 거야. 뭐 정권 타도 운동, 뭐 노동 운동,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뜻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그 자체를 갖다가 결사라 불러. 오케이? 자, 그러면 결사는 뭘까? 부패한 승려들 다 몰아내자고 하는 생각을 가진 선정 승려들의 모임체가 되겠지. 오케이? 이걸 뭐라 그런다? 결사운동이라고 불러. 어떤 승려들이라고? 선정 승려들이 주가 돼서 몰아내기 시작한, 즉 타락하고 부패한 승려를 다 몰아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조계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조계종 곧 선종입니다. 오케이. 주로 어디에서? 순천 송강사를 중심으로 뭐가? 결사운동이 벌어지더라. 부패한 승려 다 몰아내고 진짜 순수하게 승려로서 본연의 업무를 가져갈 승려들끼리만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하는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때 주장하는 게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얘기하더라. 자, 뭘 정하자입니다. 모름지기 숙려라면 수행하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정하고 하자는 얘기. 우리 정해봅시다 한다는 얘기. 승려라면 기본적으로 독경, 노동, 자선을 해야 되겠대요. 승려라면 모름지기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불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노동도 해야 하는데, 왜 보통 승려들이 뭐해? 불자들이 가져온 시주를 가지고 먹고 살아. 쌀 갖다 주고 먹을 거리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그걸로 먹고 살아. 아니 우리 보통 무노동 무임금 노워크 노페이 얘기하잖아, 그지? 노워크 노페이를 하는데 승려들은 그냥 입만 가지고 사는 거야. 노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노동의 가치 대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불자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돈 갖다 주면 그게 그냥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떻게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았다면 그 뭐야?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번 걸 여러분들에게 아들 딸에게 용돈 주는 거잖아요. 학원비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승려들 어떻게 낼름낼름 먹기만 하고 노동 대가를 몰라.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얼마큼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지금까지 낳아주고 키워주고 가르치고 용돈도 주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짭을 갖기 전까지는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죠? 물론 가끔 싫은 소리를 하죠. 가끔 하시잖아요. 성장 과정에. 야, 그렇게 공부하고 되겠니? 좀 열심히 좀 해, 아들. 말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그냥 무한 사랑이죠. 자, 그런데 뭐예요? 독경부터 가보겠습니다. 노동 설명드리고요. 승려들이 노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 절 주변에 어떨까? 논과 밭을 통해서 경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녹차를 만들기 시작해. 승려들도 차 마셔야 되잖아. 그렇다고 요즘 뭐 커피 마실 수는 없잖아요, 승려들이. 그래서 녹차를 갖다가 직접 재배하고, 그 다음에 녹차를 만들어서 녹차 재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가서 가장 큰 대우를 받는 것은 스님이 직접 핸드메이드에서 만든 녹차를 한 잔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 녹차 만들고 그 녹차를 만드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들에게 준다? 혜택이죠. 독경 보겠습니다. 진우를 개인적인 얘기 좀 하죠. 승려가 됐는데 도통 내가 터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교정승려, 선정승려예요? 선정승려. 선정승려 불경책 읽어 안 읽어? 안 읽잖아. 순간 터득하는 거잖아. 근데 순간 터득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를 터득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뭘 하냐면 즉 결론은 하엄경이에요. 신하엄경론지를 하도 안 되니까 읽어봤어. 아니 몇십 년을 해도 터득하지 않는 게 이 책을 딱 읽자마자 그냥 순간 터득했어. 이거네. 이거였어. 터득해버렸어. 중요하다 이거. 터득했다고. 그래서 모든 선정승려들을 가르치지. 선정승려가 교정을 가르치지 않잖아. 파가 다르니까. 그 선정승려들이 뭘 요구한다고? 야 얘들아, 제자들한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터득이 안 되는데 이 책을 봤더니 교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이 하엄경이야. 모든 교정승려 하엄경을 다 읽어야 돼. 그 책을 딱 읽었더니 터득됐대.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자기 제자들에게 독경, 즉 불교 경전을 읽을 독자. 즉 내가 뭘 보고 터득했다? 신하엄경을 보고 읽고 터득했다. 너희들도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 계속 읽었으면 좋겠다 얘기한다고. 그래서 독경이 나오는 거예요. 읽을 독자 불경경이에요. 노동을 설명해. 자선. 우리가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시간 되는데 자자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자 여기 봐봐. 절에 가면 이렇게 하얀 벽이 있겠지. 우리가 양반다리 해봐. 이렇게 이걸 가부좌라고 그러지. 가부좌를 들고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뵀지. 이거 하라고. 졸린다 자자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자기 전에 최소한도 수행을 하란 얘기야. 이게 자선이에요. 선수행을 하라. 앉아서 앉을 자자, 가부좌 들고 이렇게 앉아서 하라는 얘기야.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선정해서 얘기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지혜가 쌓인다는 거야. 쌍수란 뭐죠? 교정의 방식과 선정의 수행 방식을 같이 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의 경험치를 제자들이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야.
됐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험에 볼 때 진울 나오면 답이 정해상수 도노 점수야. 또 지문이 정해상수 도노 점문이 나오면 무조건 답은 또 진울로 떨어졌어. 그래서 역사 공부할 때 내가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 중고등학교 때. 맞잖아요. 그렇잖아. 영어에 비해서 되게 95점, 100점 다 맞았어. 근데 공무원 시험에 왔을 때 이렇게 내용이 이게 아니야. 그죠? 대충 애호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죠? 도노 점수 설명해야 되겠다. 도노 점수 옮겨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진울 이렇게 외웠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웠다고. 근데 내가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내가 물어보지. 도노가 뭐예요? 모르죠. 점수가 뭐예요? 모르죠. 보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한번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순간 터득하는 걸 얘기해요. 점수는요? 꾸준한 노력을 하다 보면 터득할 거예요. 이걸 도노 점수라 불러요. 잘라볼까요, 이렇게? 이런 걸 남선정이라 부르고요. 이걸 북선정이라 불러요. 이걸 해능 계열이라고 하고요. 수신 또는 신수 계열이라고 불러요. 중국에 유명한 승려가 있었대요. 해능과 수신이 있었대요. 5대조로부터 해능과 수신이 교육을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해능은 출신이 나무꾼이었대요. 여기는 출신이 귀족 출신이었대요. 그런데 5조에서 6대조로 넘어올 때 해능이 짱이 됐다고요. 선종의 짱이 됐다고요. 그런데 해능은 도노 계열이고 수신은 점수 계열이에요. 또 해능은 남선정이고 수신은 북선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신라 말에서 고려 전기 이거 들어와요. 그러한 다음에 고려 전기 중기를 넘으면서 고려라는 나라는 도노 계열과 점수 계열, 남선정과 북선정, 해능 계열과 수신 계열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진울이 한 게 뭐예요? 선선 통합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선은 뭐죠? 남선정과 북선정이에요. 남선정과 북선정. 또는 뭐예요? 도노 계열과 또는 점수 계열이에요. 또는요, 해능 계열과 수신 계열의 합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선 통합 운동이에요. 아니, 선정도 이렇게 찢어지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울이 이거 끝나고 다 하는 게 뭐예요? 선교 통합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셔야 돼, 이렇게.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선정은 선선 통합 운동, 그 다음에 선교 통합 운동 하면 안 돼. 남선정과 북선정, 도노 계열, 점수 계열, 해능 계열, 수신이 해봐야 돼. 자, 봐. 해능과 수신이 서로 되게 대립되는 각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 스승으로부터 마지막에 짱이 될 때, 넘버원이 될 때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하고 나는데 주는 게 있어. 커다란 지팡이를 하나 줘.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하나 딱 준다고 이렇게. 자기 제자에게. 첫 번째 제자에게. 두 번째 가사라고 하는 게 있어. 가사. 요즘 지금 아웃도어야. 그러니까 그 기존의 승복에다가 마지막에 하나 거진 아웃도어가 하나 있어. 좀 화려한 게 하나 있어. 그거 하나 줘. 두 가지를 주는 거야. 네가 내 후임자야. 짱이야. 이렇게 주는 게 있어. 그 스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를 삼아야잖아. 제자를 길러냈으니까.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해능과 수신을 불러서 모아서 한 3가지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거울, 나무, 연자대 또는 연하대로 이 3가지를 물어봅니다. 객관식이 아닙니다.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푸는 겁니다. 주사라는 스승이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두 사람이 물어봅니다. 거울이 뭐냐고 물어본답니다. 여러분이 저는 오기 전에 거울 한 번씩 보고 왔죠. 그죠? 아침에 머리 감고
몸새도 보고 그다음에 머리도 한번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왔을 거거든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뭐라고 대답하냐 보겠습니다. 수신이 먼저 됐다고 합니다. 거울을 우리가 매일 보살펴 봐야 되기 때문에 거울을 매일 닦아서 잘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나무꾼 출신의 이 승려는요, 해능은요, 거울 왜 매일 닦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못 해요. 왜? 본인은 거울을 본 적이 없어요. 거울 왜 봐야 되죠? 이런 식이에요. 약간 좀 요즘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두 번째 물어보면 나무는 뭡니까? 물어봅니다.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해능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해능 출신 자체가 나무꾼 출신입니다. 매일과 같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에선가 불경 읽는 소리를 들려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스님이 불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승려를 찾아가요. 와, 스님 감동했습니다. 감명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불경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읽는 승려에 찾아가서 감동받았습니다. 감명이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불경책을 읽고 있던 그 승려가 깜짝 화들짝 놀랍니다. 왜? 자기는 평생 동안 불경을 읽었어도 감동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시간적으로 일상적으로 읽었을 뿐이지 터득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그 내용을 본인이 읽지도 않고 상대가 얘기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읽었던 승려가 어떻게 할까요? 이 자식은 내가 상대할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하나 써서 줍니다. 저 밑에 가면 무슨 절이 있을 거야. 거기 가지고 이 스님 만나봐. 가서 네 알겠어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하고 와서 주는 거야. 저기 산에 갔는데요. 이랬는데 찾아와 써준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마침 큰 스님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 큰 스님이 물어보죠. 너 뭐 하는 애인데? 저는 나무꾼인데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시장에다 팔고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스님 야, 우리 절에도 나무가 필요해. 그러니까 월동 준비하는 거야. 겨울에 되면 다 연료가 나무니까 그 시기에는. 그럼 월동이 되기 전에 다 준비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너 우리 절에다가 나무 해다 줄 수 있어? 나무꾼이 그럼요. 매일 몇 년을 갖다 계속 한마디도 물어보자고 매일 나무만 베다가 그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근데 갑자기 나무를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신수 또는 수신은요, 나무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무도 물을 줘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해능은요, 나무는 물을 주는 대상이 아니야. 그치? 자기 생활 자체가 뭐였어? 매일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땔감 용도로 보이는 것이지 매일매일 물을 주고 케어해야 되는 게 아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미 깨우친 거야. 어디서? 절이 아니라 하엄경을 읽었던 산에서 어느 승려가 읽었던 그 하엄경을 읽는 소리를 이미 깨우쳐버린 거야. 그 마지막으로 연자대 또는 연하대라 불러요. 부처님을 이렇게 안치하는 밑에 자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부처님을 딱 놓을 때 여기 보면 여기에 연자대, 연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매일 절에 생활했던 신수는 부처님이 오시는 것처럼 느껴서 큰 절을 하게 됩니다. 해능에 물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연자들 처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뻥뻥 차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차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나무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일견 좀 무식한 느낌이 드는데 이미 다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큰 스님 누구에게? 지팡이와 가사를 주겠습니까? 해능에게? 신수에게? 해능에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육조 해능이 되는 거야. 육조 해능은 뭐예요? 순간 터득이었어. 하엄경을 읽는 순간 이미 터득했던 거야. 그 다음에 신수는 뭐죠? 죽어도 터득이 안 되는 거야. 죽어라 꾸준한 노력을 하면 터득할 거야. 그럼 가사는 누구에게? 해능해 줬지. 그럼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 뭐야? 너희들은 다 배울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산에 내려가 하산해. 뭐야 그러면? 번호는 남쪽으로 갔다는 얘기야. 중국으로 본다면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고, 수신은 이쪽으로 올랐다는 얘기야. 남쪽에서 널리 다시, 이거 뭐야? 북쪽에서 널리 자기 종파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게 남선종과 북선종이 어떻게 들어왔다고? 우리나라에 신라 하대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이게 두 개가 융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 융성해진 게 뭐가 돼?
서로 우리께 낫네, 누가 낫네 싸움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울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 이거 합치자. 그걸 뭐라고 한 거야? 선선 통합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 통합운동은 뜻이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도노 점수가 나오는 거야. 도노 점수가 나오면 진술이다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 쉽게. 근데 좀 어렵게 나오면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게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진울은 도노 점수를 강조하였으며 점수는 순간 터득인 남선적을 강조하는 것.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야. 말장난하면 아예 틀려버린다는 얘기야. 최소한 이 도표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머리에 시험 문제 혹시 말장난을 하는 부분도 내가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도노 계열이 뭐고 점수 계열이 뭔지. 되게 처음 듣는 분들 어려울 수도 있고 재미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진울까지 했고요. 263페이지 넘겨가 볼게요. 해심하고 요새 빨리 끝나고 좀 쉬어볼게요. 불교 이 부분을 좀 마치고 쉬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해심 가봅니다. 진울의 제자로 유불일치를 주장했다. 이거 물어볼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진울이 먼저 인물인지 해심이 먼저 인물인지 선후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고 제자가 밑에죠. 그죠? 그러니까 진울하고 해심은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이에요. 유불일치설. 원래 이 사람은 유학자였다고. 여러분들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 몇 번 떨어졌던 것 같아. 그래서 진울을 만나서 진울이 설득하죠. 야, 머리 깎어 이 자식아. 너 과거 합격 못해 이 자식아. 그래서 공부해봤더니 어떻게 해? 유교나 불교는 별 차이가 없더라.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더라. 요새 갑니다. 천태종 신앙 결자체인 백년사를 조직. 백년사를 조직. 강진입니다. 강진의 백년사를 조직. 법화신앙을 내세워 불교혁신과 민중교화에 노력했다. 민중구제에 집중하고 참회멸제 미타정도 위주로 참회멸제 미타정도 사상을 설파하고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결사운동은 불교계 개혁 목표로 한 운동으로 수선사와 양립되며 고려 후기 불교계를 이끌었다. 자 보세요. 결사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결사운동을 먼저 한 사람은 진울입니다. 오케이. 자, 진울은 먼저 어디로 가냐면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 가서 결사운동 하는데 절의 규모가 좀 협소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순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순천으로. 이 절 이름이 송광사입니다. 송광사에서 결사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시죠. 결사운동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자기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교정에 부패한 걸 몰아내고 선정에 깨끗한 걸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했던 같은 시대의 인물이 요새가 있다고요. 여기는 선종승려이고 여기는 교정승려라고. 자, 근데 교정승려를 보는 무신 정권의 무신들이 봤을 때 선종보다는 교정을 약간 안 좋은 상태로 본다는 얘기야. 그럼 개성에 있다가는 요새가 제명대로 잘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인편을 통해서, 요즘은 휴대폰이 없던 시기니까 인편을 통해서 편지글을 서로 받죠. 진울과 요새는 같은 동시대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종파는 다르지만 서로 소통이 되는 인물이야.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 전화상으로. 야, 뭐 하냐? 이렇게 하고. 나 지금 서울에 있는데? 야, 임마, 내려와, 이 자식아. 너 거기 있으면 죽어, 임마. 마저 죽어, 임마. 무신이 살려줄 것 같아? 어디 있는데? 나 순천에 와 있지. 서로 소통이 되는 거야. 그럼 나 순천에 가서 뭐 하는데? 결사운동하고 있는데 부패한 애들 다 몰아내고 스님 같은 애만 한번 모아보려고. 그럼 나도 한번 내려갈 때 좀 가르쳐 줘봐.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경험치가 없잖아요. 순천에 내려와. 누가? 요새가 내려온다고. 요새가 순천에 내려온다고. 가서 친구인 진울의 결사운동을 배워. 아니, 경험이란 게 되게 중요하자, 우리가. 그지? 경험보다 무서운 게 없잖아. 배운다고. 그러면서, 이 정도야. 근데 진울의 결사운동 이후에 뭘 할까요? 선종의 이제 운동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근데 선종의 운동은 안 맞아. 뭐 안 맞지? 이거 안 맞아. 이들하고 좀 안 맞잖아. 그 애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야, 나는 여기서 안 되겠다. 강진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강진에서 백년사라는 걸 통해서 뭘 하게 되는 거야? 결사운동 한다고. 즉, 교정도 어떻게? 청소 좀 하겠다는 얘기. 부패한 승려 몰아내고. 진짜 어린이들, 승려 같은 승려들만 모아서 운동하겠다는 뜻이야. 그때 주장이 뭐예요? 참회멸제, 미타정토예요.
자, 그동안 잘못했던 거 참회하세요. 당신의 죄를 멸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 같은 비슷한 생각 드는데요. 미타정토. 미타정토는 뭐죠? 원효의 사상이에요. 원효의 사상을 차용해 쓰는 거야. 원효의 사상을 차용한 거야. 미타정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천국 가고 싶다고. 미타정토. 오케이? 오케이? 원효의 사상을 차용해서 썼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혜심과 요새는 선후 관계를 물어보지 않아. 왜? 동시대의 친구니까. 근데 아까 진울과 혜심은 선후 관계를 물어봐. 왜? 스승과 제자니까. 오케이? 충분히 가셨죠? 포인트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